결혼식 이제 3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울세라 써마지 필러 이런 거 막 웅창 받은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어오른 거예요. 막 공주가 돼서 결혼식장 빠밤빠밤 변신하겠다 생각하면은 실망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역의 전문의 서형준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앞두고 있는 저희 가족분들 오시면 이제 셀프하고 그런 스킨 부스터 제품하고 토닝하고 그렇게 묶어서 같이 해요.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셀프부터 할 것 같아요. 셀프는 한 번 하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한 2, 3주 간격, 피부 약한 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이제 토닝 레이저 하면서 스킨 부스터 맞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새로 와가지고 토닝 레이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스킨 부스터 한 번 더 맞고. 너무 임박해서 맞는 건 안 좋아요. 멍들면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멍들면 어쨌건 간에 그 화장하고 해도 눈에 좀 띄일 수도 있고 보기 싫으니까. 울cer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요. 네, 아프고 통증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셀프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저것도 세게 하면 아파요. 근데 나름 이제 테크닉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얼굴에 집어넣고 셀프 하면 바로 효과 나타나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면 쫀쫀해지고 피부 텍스처 결도 좀 좋아져요. 토닝 레이저 같은 경우도 약하게 하면 괜찮아요. 내가 기미를 싹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전체를 톤을 업 시키겠다 정도로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면서 보습 열심히 해주고. 그럼 요즘에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안전해요, 비교적. 일정 이상 이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작동을 안 하게 한다든지 쿨링 기능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레이저 장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욕심내는 게 문제인 거죠. 울세라, 세마티, 셀프 왕창 한 번에 왕 다 받는다든지 이제 피부가 어쨌건 간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회복을 하고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술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게 안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아야아야 하고 들어눕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스킨 부스터 제품들 있잖아요. 주사 맞는 거. 리쥬란이라든지 리투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리쥬란 같은 주사는 PDRN이라는 연어의 성분을 갖다가 얼굴에 주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재생 능력을 좋게 만들고 탄력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좀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효과가 몇 달 가죠. 피부 층 안에 놓거든요. 피부는 표피, 진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진피층에 딱 그 주사를 놓기 때문에 볼록 솟아올라요. 얼굴에 막 볼록볼록한 거죠. 며칠 가요, 그게.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근데 리투어 같은 경우는 타겟이 피부층 바로 아래에 놓거든요. 엠보가 안 생겨요. 리투어 같은 경우는. 근데 핵심은 어떻게든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래야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의해야 돼요. 한 달 전에는 안 하는, 한 달까지 하고 큰 틀에서 계속 욕심 부리지 마라. 예, 확 변하려고 하니까 막 다 때려 붓거든요. 그것보다는 스킨케어나 관리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항상 중요한 건데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관리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야. 로션도 안 발라. 그냥 맨날 사우나 가서 막 지지고 이렇게 하는데 리쥬란 한 번 했다고 해서 효과가 오래 가길 바란다면은 그건 욕심인 거죠. 필러는 이제 볼륨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스킨 부스터 제품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는 뭐 맞을 수 있죠. 필러는 어차피 모양의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코를 오똑하게 만들려고 코필러 맞는 거고 팔자주름을 좀 채우려고 팔자 필러 맞는 건데 저는 항상 말하자면 필러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이가 그게 내한테 생겼을 때 괜찮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 보톡스 맞고 오셔가지고 보톡스에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이마가 좀 이렇게 눈썹이 유상하게 된 상태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사각턱 보톡스 이런 거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제 미간이 좀 문제인 게 내가 원하는 근육이 마비가 되는데 엉뚱한 데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무라이 브로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썹을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쪽은 블락이 돼버리니까 안 올라가고 바깥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깥쪽을 주로 보톡스를 해서 바깥쪽도 못 들게 만드는 거죠.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전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거든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 짜증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돌아가니까 몇 달 지나버리니 저는 그게 장점이라 생각해요.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아 결혼식 하루 전날 뾰루지가 났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염증 주사 같은 거 맞는 거 도움이 되죠. 전날에 뭐 주사를 염증 깔아앉힌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맞고 수면을 잘 취해주고 하면 조금 낫겠죠. 당일에 맞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빨리 리액션이 안 되니까요. 큰 틀에서 비슷한데 이제 레이저 할 때 약간 제모 같은 것도 같이 조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홍조 있는 사람들은 뭐 홍조를 좀 개선시키는 레이저도 있어요. V빔 레이저 같은 거. 홍조가 왜 생기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안 생겼다가
결혼식 즈음 해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홍조가 생겼다. 그럼 술을 안 먹어야죠. 근데 원래 있었던 거면 조금 미리 전에 치료하는 게 맞고, 피부는 수면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똑같아요. 그것도 수술 피하고 아까 전에 그런 이제 타이트닝, 스킨케어 위주로 하는 거죠. 본인 결혼식 말고도 자녀분 결혼식 때문에 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숙모도 오셨거든요. 당사자들의 부모님. 생각보다 엄청 신경 많이 써요. 어르신들 중에 검버섯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는 조금 한 3, 4개월 더 전에 와서 조금 빼고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결국 레이저죠, 레이저. 예, 레이저로 검버섯 좀 태우고. 수술. 계속 말하면 수술하지 마라. 수술에 관한 것들은 가능한 좀 안 하는 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안 한다 이거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왜냐고 하면 하안검 성형술 받았던 분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한다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무사히 뭐 잘 넘어가긴 했지만 2달 전에 받았거든요. 재수술이었어요, 그것도. 2달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흉터가. 그럼 그런 것들이 마스킹, 막 화장하고 하면서 계속 거슬리고 하니까 수술을 중요한 시기에 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보통은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에게 발생하면 너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다렸다는 게 좋죠. 일단 충분히 텀을 주고 하는 게 낫고, 관리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변신하겠다 생각하면은 실망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결혼식이 잡히면 일단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럼 그 디데이에 맞춰서 계획을 좀 짜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별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습제 잘 바르시고 그냥 밤에 잠 잘 주무시고 뭐 가벼운 토닝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계획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